테슬라가 드디어 톱 10에 신뢰도 순위 역대급 상승, 전문가들도 놀란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테슬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혁신적인 전기차? 일론 머스크? 아니면 품질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그 브랜드? 근데 여러분, 이번에 진짜 미친 소식이 터졌어요. 2025년 12월 4일, 그러니까 불과 9시간 전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컨슈머 리포트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비자 평가 기관 중 하나인데, 여기서 2026년 자동차 브랜드 신뢰도 순위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왜 화제냐? 테슬라가 역대급으로 순위가 올라갔거든요. 일단 숫자부터 보여드릴게요. 2022년에 테슬라가 몇 등 했는지 아세요? 28개 브랜드 중에서 27등, 거의 꼴찌 수준이었어요. 완전 바닥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는 17등으로 올라왔어요. 10계단 정도 상승한 건데 그것도 나름 대단한 거긴 했지만요. 근데 여러분, 이번 2026년 순위를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테슬라가 무려 10등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톱 10 안에 들어간 거예요. 2년 만에 7계단을 또 올라간 건데 이건 정말 엄청난 도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톱 10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한번 볼까요? 1등은 스바루가 차지했어요. 일본 브랜드답게 견고한 신뢰도를 보여줬고요. 2등은 의외로 BMW예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가 2위를 차지했다는 게 흥미롭죠. 3등은 포르쉐고요. 역시 독일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4등은 혼다, 5등은 도요타가 차지했어요. 일본 브랜드들의 저력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순위죠. 6등은 렉서스인데 렉서스는 도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역시 일본 기술력은 무시 못한다는 걸 또 한 번 증명했네요. 7등은 링컨이에요. 미국의 럭셔리 브랜드가 7위를 차지했고 8등은 현대가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 현대가 8등이라니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9등은 아큐라고요. 이건 혼다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그리고 마침내 10등에 테슬라가 이름을 올렸어요. 27등에서 17등, 그리고 이제 10등까지 이 상승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느껴지시죠?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테슬라가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순위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자세히 파헤쳐 봤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의 자동차 테스트 부문 수석 디렉터인 제이크 피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께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피셔 디렉터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은 확실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라고 먼저 인정을 해요. 테슬라가 과거에 품질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았던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개선하고 모델에 거대한 변화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차량을 만들 수 있었고 우리의 순위에서도 올라갔습니다. 라고 설명했거든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요. 거대한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 우리가 레거시 자동차 제조사라고 부르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차량 모델을 몇 년마다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모델명을 유지하면서도 세대를 바꾸는 거죠.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세대가 바뀌면 디자인이 크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생산 라인에서도 엄청난 조정이 필요해요. 새로운 부품, 새로운 조립 방식, 새로운 공정, 이 모든 걸 다시 세팅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초기에는 항상 성장통이라고 하죠.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 하냐? 모델 3하고 모델 Y 이 두 차량이 테슬라의 주력 상품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빵과 버터, 돈을 벌어다 주는 핵심 모델인데요. 테슬라는 이 모델들을 완전히 뜯어고치기보다는 계속 다듬고 개선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이게 얼마나 똑똑한 전략인지 아세요? 같은 생산 라인에서 계속 만들면서 문제가 생긴 부분만 콕콕 집어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 직원들도 점점 익숙해지고 공정도 안정화되고 결과적으로 품질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피셔 디렉터도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테슬라의 차량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신뢰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리고 주력 차량에 큰 변화를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이 이번 순위 상승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테슬라가 변화를 안 준다고 했는데, 그럼 테슬라 차는 계속 똑같은 거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테슬라의 변화는 대부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OTA 업데이트라고 들어보셨죠? 오버 지 에어 업데이트요. 우리가 스마트폰 업데이트 하듯이 테슬라 차량도 인터넷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세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면 차를 새로 사거나 최소한 서비스 센터에 가서 하드웨어를 바꿔야 했어요. 근데 테슬라는 그냥 밤 사이에 업데이트 한번 하면 다음날 아침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행 성능이 개선된다거나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추가된다거나 자율주행 기능이 더 좋아진다거나 하는 변화들이죠.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해서 차의 기능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정말 미래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테슬라는 물리적인 제조 공정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사용자 경험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이 전략이 결과적으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테슬라 차량이 다 좋은 평가를 받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거든요. 바로 사이버트럭. 2026년 컨슈머 리포트 순위에서 평균 이하 점수를 받은 유일한 테슬라 차량이 바로 사이버트럭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저 각진 디자인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픽업 트럭이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사이버 트럭은 완전히 새로운 차량이잖아요. 디자인도 기존 차들과 완전히 다르고 제조 방식도 다르고 사용하는 재료도 다르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외장재를 쓴다는 점만 봐도 얼마나 혁신적인 시도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차량을 만들 때는 초기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공정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고 생산 경험도 부족하고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계속 발견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요. 피셔 디렉터의 견해예요. 그는 테슬라가 다른 모델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해 온 것처럼 사이버 트럭도 몇 년 후에는 훨씬 나아질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테슬라가 보여준 개선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죠. 모델 3하고 모델 Y가 처음 나왔을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톱10 브랜드에 이름을 올릴 만큼 신뢰도가 높아졌잖아요. 사이버 트럭도 같은 경로를 밟을 거라는 기대인 거죠. 여러분,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느낀 게 많았어요. 테슬라가 2022년에 27등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는 혁신적이긴 한데 품질은 영 아니야 라고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패널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거나 페인트 품질이 안 좋다거나 이런 불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테슬라는 그 비판들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고 특히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의 품질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도 있었죠. 그리고 텍사스 기가팩토리가 본격 가동되면서 생산 효율성도 좋아졌고요. 이번 순위 상승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에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면서도 품질이라는 자동차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보다 위에 있는 브랜드들을요. 스바루, BMW, 포르쉐, 혼다, 토요타, 렉서스. 이 브랜드들은 전부 몇십 년, 어떤 건 100년 넘게 자동차를 만들어 온 회사들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2003년에 창립됐으니까 이제 겨우 20년 조금 넘은 회사예요. 그런 신생 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품질을 끌어올렸다는 건 정말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10등이면 좋긴 하지만 아직 도요타나 혼다 같은 일본 브랜드들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하니까요. 근데 이 추세라면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2022년 27등에서 2024년 17등, 2026년 10등, 이 상승 곡선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2028년이나 2030년쯤에는 톱 5 안에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테슬라의 이런 성과가 단순히 테슬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기차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뢰성 문제였어요. 전기차는 새로운 기술이라 믿을 수 없어. 고장나면 수리비가 엄청 비쌀 것 같아.
이런 걱정들이 있었죠.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신뢰도를 입증하면서 전기차 전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니 친환경이니 하면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 테슬라의 신뢰도 개선은 정말 시의적절한 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전기차 제조사들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죠. 테슬라가 이렇게 품질을 올렸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극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기차 시장 전체의 품질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테슬라의 이런 성과가 순탄하게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직원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엔지니어들, 고객 불만을 처리하는 서비스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는 CEO의 리더십도 한몫했을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논란도 많고 SNS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많이 하지만요. 회사 경영 측면에서는 확실히 능력이 있다는 걸 이번에도 증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테슬라의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10등까지 왔으니 이제 톱5 진입이 다음 목표겠죠? 과연 스바루, BMW, 포르쉐, 혼다, 도요타 같은 전통 강자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둘째, 사이버 트럭의 신뢰도가 정말로 개선될까? 피셔 디렉터의 예상처럼 몇 년 후에는 사이버 트럭도 평균 이상의 신뢰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셋째, 다른 전기차 제조사들은 어떻게 나올까? 현대, 기아 같은 한국 브랜드들도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신뢰도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넷째,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의 반응은 GM, 포드,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도 전기차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이런 성과가 그들에게는 어떤 자극이 될까요? 정말 흥미진진한 시기인 것 같아요. 자동차 산업이 100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고 그 중심에 테슬라가 있는 거죠. 앞으로 몇 년간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주목할 만해요. 자, 여러분, 오늘 태조가 준비한 테슬라 신뢰도 순위 대폭발 소식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뉴스죠? 2년 전만 해도 거의 꼴찌 수준이었던 회사가 이제는 톱 10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태조가 자동차 관련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들 계속 가져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